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27장 27. 절벽 아래로. 동굴 입구에 나타난 여인은 녹색 치마를 입고 귓가에 들꽃을 꽂은 작고 귀여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내려서더니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은 매우 가벼웠고 몸매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순간 어둠 속을 뚫고 헌과신군의 몸이 훌쩍 위로 치솟는 듯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한 장의 광풍을 내뻗으며 그 여인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그 녹색 치마의 여인은 허리를 약간 구부리더니 번개같이 재빠르게 헌과신군의 뒤로 돌아가 섰다. 헌과신군은 잠깐 당황하는 듯하였으나 다시 두 번째 손을 쓸 준비를 했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갈 텐데 왜 그렇게 무섭게 손을 쓰죠? 그 목소리는 마치 꽃처럼 아름답고 꿈처럼 달콤하였다. 너. 녹색 치마의 여인은 헌과신군을 무시한 채 눈을 들어 굴속을 둘러보다가 소어와를 보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분 도련님이 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헌과신군은 정말 기가 막혔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소어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살포시 웃어 보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도련님께서 제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소첩은 종이 되어 당신의 시중을 들어드리고 옷을 빨고 밥을 하겠습니다. 소어와는 그때까지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으나 드디어 한바탕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내가 보기엔 종보다 내 부인이 되는 것이 좋겠소. 당신이 정말 소첩을 마누라로 삼는다면 저는 기뻐서 죽을 것이에요. 난 10년 동안을 헤맸지만 당신같이 총명한 남편감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무엇이 애석하다는 말이오? 애석하게도 나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신이 30살이 되면 나는 이미 노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날 버릴 테고 난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한마디도 진실된 말이 아님을 소어와로서도 알았지만 웬 영문인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속이 기뻤다.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껄껄 웃어젖혔다. 나의 나이가 너무 적다 하질 않고 자기의 나이만 많다고 하니 당신같이 착한 여자를 내가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소. 당신의 말이 정말이든 거짓이든 난 영원히 기억할 것이에요. 헌과신군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내가 만약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으리께서 이곳의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밖에 준비한 줄을 타고 나갈 수가 있소. 헌과신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5년 동안이나 굴속에 파묻혀 있던 그가 아닌가. 그런데 밖으로 나갈 수 있다니 꿈 같은 얘기였다. 정말인가? 마음을 놓지 못하시겠다면 먼저 올라가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죠. 이분 도련님이 마지막으로 상자들을 들고 올라오게 하면 돼요. 헌과신군과 심경홍은 마음속으로 이 여자가 필시 사람 100명을 죽여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을 여막이라고 생각했다. 정체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귀신에라도 홀린 것처럼 마음이 동했다. 그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간다면 원숭이 형은 필시 마음을 놓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원숭이 형이 먼저 올라가면 보물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줄을 끊지는 못할 것이요. 헌과신군은 소어와의 제안을 들으며 여인의 눈치를 살폈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계속해서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심경홍과 헌과신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혹시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있는 줄로 아세요? 헌과신군이 큰 마음이라도 먹은 듯 소리쳤다. 좋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우선 올라가서 보자. 그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조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아, 따스한 햇볕, 콧속을 간지럽히는 싱그러운 바람, 여기저기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갖가지 새들의 노랫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는 굴 밖으로 손을 내밀어 더듬었다. 과연 그곳에는 하나의 굵은 줄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녹색 옷의 여인도 이곳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 기회가 생겼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내가 먼저 올라가 봐야겠다. 헝과신구는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계산을 하면서 아무런 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주저하는 빛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몸을 날려줄을 잡았다. 그는 통쾌했다. 그는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심경홍, 내가 뒤따라. 그러나 미처 웃음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전신을 비틀면서 만장의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의 만족스러워하던 웃음소리는 비참한 비명으로 변해버렸다. 심경홍은 아연실색했다. 이건. 그러자 녹색 치마의 여인도 안색이 파랗게 변하면서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이거 어찌 된 일이죠? 심경홍은 눈에서 악독한 불빛을 바라며 무서운 소리로 내뱉었다. 그건 당신에게 물어야 할 말이오. 그 노인장이 나이를 너무 많이 잡수셔서 줄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닐까요? 심경홍은 분노했다. 이런 악독한. 당신이 줄에다 무슨 짓을 해놨을 거요. 줄은 아무 이상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줄을 당겨보세요. 심경홍이 막 손을 내밀어 줄을 당기려는 순간 소호아는 재빨리 가로막아 서며 입을 열었다. 이 줄 속에 독침이 숨겨져 있다면 당기는 순간 아마 맛이 좋지 않을걸요. 심경홍은 급히 손을 거두면서 무섭게 눈알을 부라렸다. 그렇다. 이 줄에는 독침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지 않다면 헝과신군이 어째서 손을 놨지? 예상대로 넌 참으로 악독한 여자구나. 그러자 녹색 치마의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전 정가겠어요. 그녀는 뾰루퉁하게 토라져서 줄을 잡고 서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녹색 치마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 심경홍은 속으로 애가 타고 후회스러웠다. 그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안타까워하며 속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알 수 없는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소호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난 벌써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소. 본래 당신들을 상관하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아, 난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정말 나 자신도 모르겠군. 그녀는 심경홍을 바라보았다. 이젠 당신도 나를 믿겠죠? 이쯤 되니 심경홍은 정말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혼란이 왔다. 그는 심지어 헝과신군이 정말 줄을 잘못 잡아서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당신이 정믿지 못하겠다면 손에 천을 감고 올라가 보면 되잖아요. 여인의 말에 심경홍은 동굴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고개를 돌려 음침한 동굴 속을 바라보며 15년의 고된 세월을 생각했다. 그는 이번 기회가 정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었던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소호아를 바라보았다. 소호아는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날 보지 마시오. 나도 좋은 생각이 없소. 그러나 내 생각엔 줄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소. 그렇지 않고서야 그녀가 어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었겠소? 심경홍은 굳은 결심을 한 듯 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소호아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 자, 두 자, 그가 10여 장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자 소호아는 마음을 놓았다. 그때서야 그는 여인을 쳐다보고 웃으며 말을 건넸다. 당신이 선인인지 악인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소. 하지만 이 순간 절벽에 느려져 있던 줄이 돌연 끊어졌다. 심경홍은 비참한 비명을 지르면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순식간에 그의 종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다만 귀를 찢는 비참한 비명 소리만이 메아리치며 들려올 뿐이었다. 소호아는 완전히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그는 혼자서 넋두리하듯 중얼거렸다. 당신은 정말 사람을 속이는 악마군. 그래. 당신은 독침을 숨겨 그 늙은 원숭이를 죽였고 또 줄을 거의 끊어놓아 심경홍을 죽였어.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무공으로 그런 묘책을 쓰지 않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재미가 없지 않아요? 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직접 사람을 죽여보진 않았어요. 모두 그들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것뿐이요. 그러나 난 아직 알 수 없는 일이 있어. 줄이 끊어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올라갔었소? 여기도 좋은데 왜 올라갈 생각을 하지요? 소어하는 말문이 막혔다. 넋을 잃고 머리를 가로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여자가 말을 하는데 미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이구려. 녹색 치마의 여인은 그를 주시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당신 친구가 내 손에 죽었는데 복수할 생각이 없소? 당신을 이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겠소? 더구나 당신 말대로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로 죽은 것인데. 그래도 속으로는 날 원망하고 있겠죠? 그 두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소. 지금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겠소? 녹색 치마의 여인은 깔깔거리며 웃더니 소어아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대뜸 태도를 바꾸며 말했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보는데. 이제 당신은 날 죽여도 좋소. 널 죽이면 내가 혼자서 외롭지 않을까? 당신은 올라갈 생각이 없단 말이오? 난 날개도 없는데? 정말 여마귀다운 말솜씨로군. 내가 여마귀라면 너는 소마귀야. 소어아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건 맞소. 하나는 여마귀, 하나는 소마귀. 이 동굴에서 한평생을 같이 살게 되면 어쩌면 많은 유기들을 낳게 될지도 몰라. 너 같은 꼬마 자식도 애 낳는 짓을 아느냐? 그러나 난 암퇴지도 아닌데 어찌 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우린 이 동굴에서 아무 할 일이 없으니 자연 애 낳는 일밖에 더 할 일이 있겠소? 가난한 집안에 왜 아기가 많은 줄 아시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 짓만 했기 때문이요. 넌 어린 나이에 알고 있는 것도 많구나. 당신은 내가 천하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요. 그러나 정말 너의 아기를 낳으려면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기다리긴 왜 기다린다는 거요? 지금 시험에도 무방한데. 이때 갑자기 광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미친 듯한 웃음소리는 매우 우렁차면서도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소시계집애. 넌 달아날 수 없을걸. 난 벌써부터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간 줄을 알고 있었어.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이니 너는 한평생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 소리는 먼 안개 속에서 흘러나오는 듯 하였으나 마치 귓가에서 소리를 치는 것처럼 귀가 울렸다. 순간 녹색 치마의 여인은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소어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저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군. 세상에 저렇게 큰 목소리는 몇 안 될 텐데. 그런데 그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요? 당신이요? 누구지? 그는 사람도 아니고 요괴야. 당신은 한평생 여기에 있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지 않을 거요? 만약 내가 올라갈 생각을 한다면 저 노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럴 거야. 내가 왜 모르겠소? 오장육부를 철강처럼 연마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큰 소리를 지를 수 있겠소. 만약 수박 겉핥기식으로 무공을 연마한 사람이라면 창자가 터져 나왔을 거요. 그는 무술도 깊고 고강할 뿐만 아니라 수단도 악독하지. 그렇다면 당신보다 더 독하고 악하단 말이오? 넌 몰라. 그는 이때 다시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올라오는 게 좋아. 넌 거기서 오래 있지를 못해. 내가 하루를 더 기다리면 너의 죄가 그만큼 커지지. 녹색 치마의 여인은 하얗게 질려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소아는 점점 더 알 수가 없었다. 정말로 그토록 그가 무섭소? 넌 몰라. 그의 손에 한번 걸려들면 어떻게 당하는지를. 그는 내가 스스로 죽는 것도 허용하지 않지. 그도 당신을 약간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가 날 두려워해?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가 왜 내려오지 못하지? 녹색 치마의 여인은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넌 아직 몰라. 그의 속은 세상 누구도 몰라. 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어떤 꾀가 있어서일 거야. 그의 말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소씨, 정말 올라오지 않을 텐가? 녹색 치마의 여인은 입술을 깨물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내가 열을 헤아릴 때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난 너에게 10여일의 고생을 하게 만들 테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너를 혹독하고 잔인하게 고생시키지 않는다면 난 사람이 아니다. 소아가 계속 눈을 깜빡이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정말로 사람이 죽는 것도 못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모양이군. 소아의 중얼거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금부터다. 하나. 녹색 치마의 여인은 완전히 혼이 나간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이질 못했다. 귀 옆에 꽂은 들꽃이 떨리기 시작했다. 헤아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둘. 소아는 무슨 벗어날 곳이라도 찾는지 동굴을 샅샅이 살피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게 흉악하다면 혹시 10대 악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녹색 치마의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10대 악인을 그와 비교한다면 어린애와 장정의 비교지. 10대 악인보다 더 악독하단 말이오? 최소한 10배 이상은 악독하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지.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셋.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넌 모를 거야. 그가 10대 악인보다도 더 악독하다면 이름이 났을 텐데. 사람을 무는 개는 짖지 않는 법이야. 알겠어? 이름이 없는 개일수록 더욱 무섭지. 소아는 잠시 생각을 해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지. 밖에서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다. 네, 좋아. 너 정말 올라오지 않을 모양이구나. 내가 어떻게 너를 처치할 것인가 듣고 싶지 않느냐? 그러더니 미친 듯 웃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너를 잡으면 먼저 너의 누나를 파내고 열흘 동안 소금 속에 묻어두겠다. 소아가 말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인가 본데. 하지만 그런 짠 살코기는 아무도 먹지 못할걸. 녹색 치마의 여인이 말했다. 내가 스스로 죽으면 그는 화를 너에게 돌려서 너를 비참하게 죽일 거야. 그녀는 말을 하면서 힘없이 동굴 밖을 향해 걸어갔다. 뛰어내릴 거요? 내 생각엔 함께 뛰어내리는 것이 좋겠는데. 나도 뛰어내리라는 거요? 여인은 생기를 되찾은 듯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나 혼자 죽는 것은 외로운데 같이 죽어주겠어? 소아는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생사람 보고 함께 죽자고. 그것도 혼자 죽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이런 요구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난 너를 좋아해서 같이 뛰어내리자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넌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걸. 그 우렁찬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7. 소아는 그녀의 희고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날 좋아해요? 넌 총명한 사람이라면서 그것도 몰라. 좋아요. 우리 같이 뛰어내립시다. 정말? 함께 뛰어내리는 것만이 아니고 안고 뛰어내릴 테요. 마주 선 두 남녀의 눈동자가 유난히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띄었다. 좋아. 당신이 좋아. 이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8. 이제 둘 남았다. 이 바보 같은 계집애야, 너는 곧 잡힌다. 소아는 성큼 그녀 앞으로 다가서더니 팔을 뻗었다. 어디를 안아줄까요? 마음대로 해. 내 몸에 어디라도 좋아. 소아는 조금 더 다가서서 나긋나긋한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소아의 정신을 흐리게 했다.
그녀는 소어와의 손길이 몸에 닿자 순간 전율을 느낀 듯 움찔했다. 당신 정말 향기롭소. 당신을 안고 죽는 것이 나의 최상의 운명인 모양이오. 넌 정말 귀여운 애야. 너에게 안겨 죽는 것도 참 괜찮은 일인 듯 싶다. 밖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려왔다. 아홉, 계집애야 생각했느냐? 난 벌써 아홉을 헤아리고 있어. 꼭 안아줘. 좀 더 힘차게 안아줘. 우린 이제 뛰어내리는 거야. 뛰어요. 그는 이렇게 말은 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잠시 서서 두 눈을 감고 있던 소어와는 문득 인생의 무상함이라도 느꼈는지 혼자서 중얼거렸다. 죽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들은 서로의 눈을 한번 바라보고는 둘 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더니 몸을 부둥켜 안은 채 그 깊은 절벽 밑으로 뛰어내렸다. 이름도 모르는 남과 무조건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일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어와 외에 또 누가 있으랴. 그의 귓전에는 오직 윙윙거리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고 몸뚱이는 아래로 아래로 자꾸만 떨어져 내려갔다. 소어하는 공포보다는 아득한 느낌과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졌고 마치 몸이 찢기는 듯도 했지만 전신의 묘한 쾌감을 맛보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넌 도대체 총명한 거냐? 아니면 바보냐? 바로 그때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진동하더니 떨어지는 속도가 완전히 늦추어졌다. 녹색 치마의 여인이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소곤거렸다. 죽는 기분이 어때? 좋아, 좋은데. 그는 감았던 눈을 떴다. 그리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양쪽 산벽으로 나무들이 있었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천천히 바람을 타고 나는 꽃잎처럼 보였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다시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너는 행운아야. 죽는 기분도 맛보았고 정말 죽지는 않았으니 말이야.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고개를 좀 들어봐라. 그들 위로는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었다. 우산 비슷한 것으로 그 여인의 등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많은 천으로 이은 오색 찬란한 커다란 천이었다. 소어와는 마치 구름을 탄 듯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는 껄껄대고 웃으면서 큰 소리로 짓거렸다. 이거 재미있는데. 당신이 생각해낸 것이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의 발이 땅에 닿았다. 그 오색 천이 바람에 날리며 그들을 뒤덮었고 그들은 서로 껴안은 채 땅을 뒹굴었다. 녹색 치마의 여인이 치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줄을 끊더니 애교 있게 웃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귀여운 녀석, 이제는 손을 놔도 돼. 그러나 소어와는 더욱 힘있게 꽉 껴안으면서 상기된 얼굴로 바라보았다. 난 놓지 않을 테야. 날 너무 속였어. 정말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래서 벌로 좀 더 안고 있어야겠어. 너 이 자식, 넌 도대체 총명한 인간이냐? 병신이냐? 그 한마디는 방금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었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넌 바보야. 소어하는 그녀의 몸을 풀면서 일어섰다.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당신은 정말 날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요? 말해두지만 난 벌써부터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소. 그래서 같이 뛰어내리자고 한 것이오. 당신 같은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오. 그래? 소어하는 가슴을 쭉 폈다. 수일 동안 흙을 밟아보지 못한 탓인지 기운이 저절로 솟았다. 세상에 나 강어를 속일 사람은 없소. 난 이제야 내가 아이가 아닌 것을 느꼈어. 넌 어른이야. 그리고 사나이지. 너 같은 사나이는 지금껏 보질 못했어. 그녀의 눈동자 속엔 칭찬하는 빛이 감돌았다. 소어하는 가슴이 더욱 넓어진 듯했다. 자기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 치마의 여인은 눈을 돌리며 길게 탄식했다. 비록 죽지 않았다 해도 인정미답에 이런 곳에 오게 되었으니 모든 일을 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날 버려선 안 돼.
소아는 이렇게 자신이 강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또 이렇게 용기와 자신을 얻은 적도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장담했다. 날 믿으시오. 모든 일에 후회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 넌 정말 훌륭해요. 난 사람을 잘 택했다는 걸 알지. 녹색 치마의 여인이 유쾌하게 웃으면서 곧 소어에게 말했다. 좋아. 빨리 방법을 생각해서 이곳을 떠나자. 지세는 마치 술병의 밑바닥 같았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이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상한 것은 이곳이 그들의 생각과 달리 축축한 습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습지는커녕 오히려 따스하고 건조했다. 발밑은 지늘기 아니었고 질이 좋고 부드러운 풀이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 촉감이 좋은 담요와 같았다. 사방이 나무와 풀과 꽃으로 동산을 이루고 있어 마치 성경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곳은 너무나 고요했고 오직 깊은 정적만 흐르고 있어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한 점 바람도 없이 풀잎 하나하나도 마치 돌로 조각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녹색 치마의 여인이 부드러운 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무슨 방법을 생각했어? 여자의 유일한 결점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요. 그 점만 고치면 꽤 괜찮아질 텐데. 이제부터 입 좀 다물고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요. 좋아, 모든 말을 들을 테니.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었다. 소어하는 손을 등 뒤로 돌리고 17, 8바퀴를 돌았다. 그러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곳은 아무런 소리도 없지. 또 당신은 어째서 아무 소리를 않는 거요? 뭐라고? 날더러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아, 그랬던가? 그는 다시 몇 바퀴를 더 돌았다.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러다가는 돌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란 말이야? 없어. 무엇이 없다는 거야? 말을 해봐. 아직도 모르요? 난 머리가 나빠서. 내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요. 그 늙은 원숭이와 심경홍 두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하늘로 올라갔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죽었겠지. 그렇소. 죽었겠죠. 그러나 시체가 없단 말이오. 근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의 뼈다귀 하나도 못 봤소.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해도 흔적이 남았을 거야. 더군다나 여기엔 고양이도 없는데 무슨 호랑이가 있겠어? 정말 그들의 시체를 보지 못했어? 없어. 도대체 뼈다귀도 없다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겠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았다. 녹색 치마의 여인도 따라서 근처를 뒤졌다. 그곳은 별로 넓지는 않았다. 그들은 곧 두세 번을 더 찾아보았다. 나무 밑은 물론 풀 속도 모두 뒤져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시체는 그만두고라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두 사람의 죽은 흔적이 없었다. 소어하는 돌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정말 귀신이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녹색 치마의 여인이 몸을 흠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귀신? 요즘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없다면 그 두 사람이 어디를 갔겠소? 그들이 죽었다면 시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 시체가 없으니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요. 만분의 1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에 갔을까? 하늘로 날아올랐나? 땅으로 꺼졌나? 그들이 은신법을 썼을까? 또는 여기에 사람을 뼈까지 먹는 요괴가 있단 말인가? 녹색 치마의 여인은 떨리는 소리로 소어와의 말을 막았다. 제발 그만해. 정말 무서워. 나 이런 이상한 일은 일찍이 보지 못했어. 이상한데. 정말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우리 빨리 가자. 이곳은 무서워. 가자니? 어디로 간단 말이오? 아무 묘책도 없어. 사실 나도 방법이 없소. 소어하는 기운 없이 한마디 내뱉더니 곧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곳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 난 그 점을 꼭 알아봐야겠어. 그는 사방을 다시 살폈다.
이곳에 필시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곳에도 사람이 있을까? 이 땅 좀 봐요. 풀은 풀일 뿐이지. 그런데 왜? 야생의 땅이라면 풀이 이토록 깨끗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곳은 반드시 사람이 있어 자주 손질을 하는 것 같소. 아, 그렇지. 넌 정말 머리가 좋아. 거기다 눈도 좋고. 둘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다.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녹색 치마의 여인이 입을 열었다. 난 생각하기도 싫어. 생각하면 무서워. 당신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도 좋게요. 말은 그렇게 했으나 사실 그도 생각이 돌지 않아 머리가 아팠다. 날이 저물었다. 계곡은 깊숙한 곳이라 더더욱 날이 빨리 저무는 것 같았다. 소화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주위를 돌았다. 어느덧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그곳에 있는 것이라곤 꽃이나 풀뿐이었다. 먹을 것은 눈을 뒤집고 찾아보아도 없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굶어 죽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소어는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항상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미친놈 아니면 병신이라고 욕을 퍼부었을 것이다. 한참이나 이렇게 주위를 맴돌던 소어아는 혼자 중얼거렸다. 잠을 자자. 우선 잠을 자고 보자. 깨어나지 않도록 잤으면. 이때 녹색 치마의 여인이 그를 불렀다. 이리 와요. 빨리 와봐. 소어아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어둠 때문만이 아니었다. 소어아는 큰 소리로 불렀다. 당신 어디에 있어? 당신은 은신법을 배웠단 말이오? 여기야, 여기. 그녀의 목소리가 나무 뒤에서 들려왔다. 그 나무는 굵은 고목이었다. 그는 급히 달려갔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나무 뒤에 꿇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을 뿐이었다. 소어하는 얼굴을 찡그렸다. 무엇을 하고 있소? 불공을 들이는 것이요? 녹색 치마의 여인이 손을 내저었다. 빨리 와서 여길 좀 봐. 소어하는 그녀 곁에 앉아 한참을 살펴보았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 맞았어. 있구나. 그 나무는 밑동에서 2자 정도 되는 부분까지와 그 위가 약간 나뭇결이 틀렸다. 이 나무 껍질은 자주 사람이 만진 듯해. 왜 사람이 나무 껍질을 만져야 하지? 이 나무는 필시 기계가 장치되어 있는 문일지도 모르지. 당신은 머리도 꽤 좋고 또 눈도 괜찮구려. 소어와의 칭찬에 녹색 치마의 여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마워. 소어와는 대꾸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무를 몇 번 두드려 보았다. 이 속에 누가 있어?